안녕하십니까, 박성입니다. 역사란 것은 반복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역사를 반복하는 것은 인간이다. 지금 윤석열 정권은 우리 국민들을 너무 힘들게 합니다. 빨리 퇴진하고 각 부의 장관들도 전부 퇴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서남아시아 역사를 공부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서남아시아 하면 서양사 측에서 볼 때는 오리엔트 지역이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역사의 흐름을 간단하게 흐름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남아시아 지역 사 흐름 그랬죠. 그래서 서남아시아의 지역에 어떤 나라가 흥하고 망했는가 이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메소포타미아죠. 메소포타미아.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하면 4대 문명 발상 중에 하나죠. 우리가 4대 문명 발상지 하면 이집트명, 인더스,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황한명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우리가 서남아시아의 역사의 문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실제로는 뭐였어요? 바로 이제 수메르인에 의해서 이제 도시국가로 출발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엔 아카디에서 통일하다가 끝내는 이제 아무르인에 의해서 아무르인에 의해서 이제 생겨난 것이 바빌로니아입니다. 그래서 고 바빌로니아가 이제 있습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이요. 함무라비 법전이 생각나죠. 함무라비 법전. 이 정도만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바로 히타이트에 멸망한다. 히타이트 하면 역시 바로 철기를 사용했던 그런 민족이죠. 그래서 이 히타이트가 성장하고 있을 때 이집트 문명이 발생합니다. 이집트 문명 하면 역시 이제 폐쇄적인 그런 지형 여건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안정된 그런 왕조가 서갑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로 이렇게 이끌어가죠. 자, 그런데 이집트 문명 이후에 바로 이제 그 히타이트 그래서 이집트 문명과 히타이트 문명이 이제 틈을 타서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틈을 타서 나온 것이 바로 뭐냐면 지중해 동부 연안에 그 세 개 국가가 있습니다. 페니키아가 있죠. 페니키아. 우리가 페니키아 하면 알파벳의 기원이 됐던 페니키아 문자가 있죠. 그래서 이 알파벳 벳을 바로 이제 만들어냈던 것이다. 그죠? 그리고 이제 카르타고라는 식민지를 건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포에니 전쟁을 하죠. 어디하고 해요? 바로 로마하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페니키아가 이때 생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헤브라이는 나중에 그 2대 솔로몬 그 왕이 있죠. 그 왕이 죽은 뒤에 두 개로 분열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그 다음에 유대가 있죠. 그래서 이 페니키아나 그 다음에 이 헤브라이가 두 개로 분열했으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이집트 이것은 이제 이렇게 통일한 그런 지역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아시리아죠. 아시리아를 바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아시리아 최초에 바로 이제 통일왕조다 그러죠. 최초 서남아시아를 통일했던 그런 왕조다 그러죠. 이 아시리아는 실제로 니네베라는 곳에 수도를 둡니다. 니네베. 여기에 도서관도 짓고 그런데 강압통치를 하죠. 강압통치가 이루어집니다. 통치가 이루어졌다. 그죠? 그래서 이 아시리아는 어차피 강압통치를 하면 많은 그 반대 세력들이 나타나죠. 그 반대 세력 때문에 실제로는 어째요? 금방 망하죠. 그래서 이 아시리아가 드디어 이제 멸망합니다. 그래가지고 4개 나라로 이제 분열하는 거죠. 그래서 리디아, 메디아, 신바빌로니아,
그 다음에 이집트. 이렇게 이제 분열합니다. 이렇게 분열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통일된 것이, 재통일된 것이 뭐냐, 페르시아입니다. 근데 페르시아인데 실제로 이 페르시아가 아케메네스 페르시아가 있고, 그리고 사산왕조 페르시아였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제 재통일합니다. 페르시아가 재통일해. 그래서 이 페르시아를 우리가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이렇게 말하죠. 아케메네스 왕조. 그러면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건국했던 사람이냐? 키루스 2세가 갑니다. 근데 이 키루스 2세의 업적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원통, 실린더라고 하죠. 원통. 그래서 그 원통을 보면 실제로 이제 우리 인류의 최초의 인권선언문이다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것이 이겁니다. 그 다음에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에서 가장 대표적인 전성기를 이뤘던 왕이에요. 다리우스. 뭐 이 정도 말하면 되겠습니다. 다리우스 1세가 있었다. 이 다리우스 1세는 바로 이제 그 대제국을 형성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2개 속주로 나누고 거기에 총독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그 총독을 또 감독하기 위해서 감찰관을 또 파견하죠. 감찰관도 파견해. 그 감찰관을 파견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그 왕의 길을 만들죠. 그래서 왕의 길도 건설했다. 그리고 역참제라는 거예요. 먼 길을 가려면 이제 거기서 또 쉬었다가 또 말도 바꿨다 그래. 역참제가 이제 유행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아케메네스 페르시아가 드디어 또 이제 누구한테, 바로 이제 그리스하고 페르시아 전쟁을 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국력이 약화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알렉산더 제국한테 이제, 그래서 여기 뭐 이제 알렉산더 제국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바로 이제 국가가 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시리아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도 분열하겠죠. 시리아. 그 다음에 이집트. 그리고 이제 뭐냐면 파르티아가 건국되죠. 이 파르티아가 이제 그 뒤를 이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박트리아도 생깁니다. 박트리아가 생겼다 그죠. 그래서 이 파르티아가 계속 연결해 가고, 여기는 전부 다 로마에 멸망합니다. 그 다음에 박트리아는 대올지에 멸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파르티아의 뒤를 이어서 실제로 이제 온 것이 뭐냐, 사산왕조 페르시아,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됩니다. 다시르가 이제 건국합니다. 이제 수도는 번을 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끝내는 이제 그 비잔틴 제국과 계속 데려갑니다. 어느 정도 아니라 300년 동안 이렇게 계속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동서무역로가 깨지는 거죠. 동서무역로가 이제 깨졌다. 사산왕조 페르시아 이후에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이슬람교가 성립하죠. 이슬람교는 실제로 이제 헤지라라 했죠. 헤지라가 원년입니다. 622년. 그죠? 그래서 여기서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렇게 성천했던 걸 말해요. 그러면 이것을, 이슬람교를 성립시켰던 것은 바로 이제 유일신 알라신을 믿는, 알라신 신봉을 하는 바로 이제 유일신 종교죠. 그래서 마디에서 이제 창시됐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산왕조 이후에 드디어 이제 나온 국가가 이제 뭐냐, 무함마드 시대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뒤를 잇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정통 칼리프 시대가 있어요. 정통 칼리프 시대는 실제로는 어째요? 바로 4대 칼리프 알리까지를 우리가 정통 칼리프 시대예요. 그러니까 정통 칼리프 시대는 실제로 칼리프를
선출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선출 제 칼리프 시대가 됩니다. 그런데 알리가 암살되어버리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시리아에 우마이야 왕조의 그런 무아이야가, 그래서 우마이야 왕조가 이제 성립됩니다. 이 우마이야 왕조는 바로 시리아에서 출발했고, 무아이야가 이제 성립시켰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우마이야 왕조의 수도는 어디냐? 수도는 다마스쿠스가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우마이야 왕조가 실제로 이제 많은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베리아 반도까지 이렇게 진출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포르투갈, 에스파냐까지 진출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프랑크 왕국이 그 세력을 차단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푸아티에 전투에서 실제로 실패는 했습니다. 이때가 732년인데 실패는 했지만 그래도 이베리아 반도에 그 이슬람 문화가 들어가게 된 그 계기가 된 것이 이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우마이야 왕조는 실제로 이제 비아랍인들에 대해서 차별합니다. 비아랍인 차별 정책을 펴죠. 그러다 보니까 불만 세력이 많아요. 그런데 이 우마이야 왕조도 바로 시아파하고 수니파로 분열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수니파는 이 무함마드 시대 또 종통 칼리프 시대의 4대 칼리프도 다 인정하고, 그 다음에 우마이야 왕조의 칼리프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수죠, 대부분. 근데 시아파는 알리 사후에 있었던 그런 칼리프는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소수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는 전부 다 수니파고, 나머지 이라크 이런 데는, 이란 같은 데는 다 시아파로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우마이야 왕조가 실제로는 이제 시아파의 도움을 받아요. 시아파, 원래 수니파인데 시아파의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랍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끝내는 멸망합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바로 뭐냐? 아바스 왕조죠. 이 아바스 왕조가 이제 섰다고 그러죠. 아바스 왕조는 이제 그 이라크의 바그다드에 도읍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관용 정책을 하죠. 관용과 평등 정책을 추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탈라스 전투가 이제 751년에 당나라하고 했죠. 당나라하고. 그래서 이제 동성 무역을 하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우마이야 왕조 중에서 특히 이제 그 코르도바에서 이제 그 우마이야 왕조가 계속됩니다. 그 우마이야 왕조에서 칼리프를 뽑죠. 그러니까 우마이야 왕조는 어디가 수도냐면 코르도바. 그렇죠. 이베리아 반도 코르도바에서 이제 성장을 하죠, 계속. 그리고 이제 이집트를 정복한 바로 이제 이 파티마 왕조였습니다. 이 파티마는 이제 그 무함마드의 딸이죠. 그래서 이제 이 딸이 세운 것이다, 그러죠. 그래서 요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이제 성장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제 그 아바스 왕조에서는 이제 우마이야 왕조에도 칼리프가 있고, 그 다음에 파티마 왕조에도 칼리프가 있어. 또 아바스 왕조에도 칼리프가 있어. 그래서 3명의 칼리프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건 참 그 분열이죠. 그래서 점점 쇠퇴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부하이 왕조가 쓰고, 또 이제 이 카란 왕조가 이제 부분적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멸망시키고 온 것이 바로 티르크 계통의 셀지쿠 티르크가 생겨나는 거죠. 이 셀지쿠 투르크족은 그 전부터 맘루크로 이렇게 아바스 왕조에 있었어요. 맘루크라는 것은 이제 그
군인 노예죠. 군인 노예. 군인 노예로서 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셀주크 투르크가 실제로 부하이 왕조를 멸망시키고 드디어 이제 세력을 성행합니다. 그래서 바그다드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루살렘도 점령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비잔틴 제국에서 자기의 성지를 정복했다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서유럽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바로 십자군 전쟁을 유발시켰던 것도 셀주크 투르크다 그러죠. 이 셀주크 투르크족에 의해서 실제로는 이제 아주 사회가 혼란스럽죠. 그런데 그때 바로 이제 이 몽골 제국이 쳐들어옵니다. 그것이 일한국이죠, 그죠? 일칸국이라고도 하고, 일칸국 하면 바로 이제 홀라구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하는 거죠. 이때 멸망한 것이 바로 이제 언제냐면 1258년. 58년에 드디어 셀주크 투르크족의 멸망과 동시에 거의 아바스 왕조도 이제 멸망한다 그러죠. 그래서 아바스 왕조는 몽골 제국에 멸망했다. 근데 이 몽골 제국도 실제로는 이제 어째요? 점점 멸망하죠. 그래서 나중에 티무르 제국에 멸망했다. 자, 그러면 이 일한국 뒤에 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제 티무르 제국이죠. 티무르 제국이 섰다. 그죠? 티무르 제국은 바로 티무르에 의해서 이제 생겨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는 이제 이 수도가 사마르칸트. 이 칸트가 이제 수도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동방의 노마라 이렇게 할 정도로 번성했다. 그죠? 그러나 이제 티무르가 사망함으로써 이제 멸망했다. 사망으로 멸망했다. 그죠? 그럼 누구한테 멸망했냐? 우즈베크인에게 멸망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오는 것이 뭐냐? 사파비 왕조가 옵니다. 이 사파비 왕조는 이스마엘 1세 때 건국했고, 그리고 이제 아바스 1세 때 이스판으로 천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 왕조도 멸망하죠. 그래서 온 것이 바로 이제 카자르 왕조가 있고, 그 다음에 카자르 왕조를 뒤이어서 팔레비 왕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고, 혁명이 나서 이제 이란이 됐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옛날 셀주크 투르크에서 발전한 오스만 공국이 1299년에 이제 성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끝내는 오스만 제국이 이제 건립됩니다. 건국된데 이때가 1299년에서 1923년까지 계속 가죠. 그래서 이 오스만 제국이 나중에는 터키 공화국이 성립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했던 서남아시아의 역사의 흐름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서남아시아 또는 서아시아의 역사를 아주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그 흐름만 좀 아시면 여러분들이 서남아시아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메소포타미아에 시작합니다. 메소포타미아. 그래서 여기에 이 수메리인, 아카디인, 아무리닌, 특히 아무리닌들에 의해서 바로 고 바빌로니아가 성립됐다. 그죠? 그 다음에 철기를 사용한 히타이트에게 멸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집트에서도 이제 문명이 발달했는데 이집트와 히타이트가 실제로는 이제 약해집니다. 그 약한 틈을 타서 지중해 동부 연안에 실제로 페니키아 그리고 헤브라이가 섭니다. 그래서 이 헤브라이가 이스라엘과 유대로 이렇게 분열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서아시아를 처음으로 통일한 바로 나라가 아시리아다. 그죠? 아시리아는 최초의 통일 왕조고,
수도가 니네베고 이 니네베에 많은 도서관이 있죠. 그래서 아주 문명도 발전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강압적 통치 때문에 드디어 많은 부족들 또는 석국에서 이제 반란이 나죠. 그래서 아시리아가 리디아, 메디아, 신바빌로니아, 그 다음에 이집트로 분열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통일한 것이 아케네메스 페르시아 그러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를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키르스 2세다. 그죠? 키르스 2세는 온통에 새겨져 있는 걸 보면 그것이 최초 인권선언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대단한 그런 내용이다. 그 다음에 다리우스 1세 때 바로 이제,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22개의 속출하고 총독을 파견하고 감찰관을 파견했다. 그죠? 이 감찰관을 우리가 왕의 눈, 왕의 귀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왕의 귀를 또 건설합니다. 그 다음에 역참제. 그 다음에 알렉산더 제국에 멸망했다. 그 페르시아의 수도는, 수도가 빠졌네요. 수도는 어디예요? 바로 수사가 있고, 그 다음에 페르세 폴리스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멸망을 하죠. 근데 특히 이제 그 알렉산더 제국한테 멸망합니다. 그래서 시리아와 이집트 파르티아로 이렇게 분열하다시피 하죠. 근데 시리아하고 이집트는 로마에 멸망합니다. 그 다음에 파르티아는 좀 오래 가죠. 그 다음에 박트리아도 있었는데, 박트리아는 이제 중국에서는 이걸 뭐라 하냐면 대하라는 그런 걸로 한자로 있고, 여기 파르티아는 안식국이라고 하죠. 안식국이라고 이렇게 말한다. 그죠? 그리고 이제 온 것이 사산왕조 페르시아다. 그죠?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아르다시르가 건국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도가 정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비잔틴 제국과 3년 동안 계속 그 전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무용로가 새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아라비아에서 무용로가 생겨났는데 그것이 바로 메카와 메디나였어요. 근데 여기서 너무나 차별이 심하다 해서 무함마드가 알라 시인을 유일신으로 하는 이슬람교와 성립합니다. 이때가 바로 622년이다. 그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아라비아의 그 반도를 통일하고 드디어 무함마드 시대가 있었는데, 무함마드가 632년에 죽고 나서 이제 정통 칼리프 시대가 있는데, 정통 칼리프라는 것은 칼리프를 선출해서 했던 거죠. 근데 잘 했어요. 그런데 4대 칼리프였던 알리가 암살되죠. 그러면서 이제 선출제가 아니라 세습제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바로 우마이야 왕조다. 그죠? 그래서 우마이야 왕조는 이제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를 이제 수도로 했고, 투르프와티의 전투에서 이제 프랑크 왕국에게 실패를 합니다. 이제 패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서유럽까지 이슬람 문화가 이제 번지들 못했다. 그죠? 그 다음에 피아랍인 차별 대우 때문에 그 몰락하기 시작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눠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분쟁을 하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온 것이 바로 아바스 왕조예요. 그래서 시아파하고 피아랍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바로 이제 바그다드에 이제 도움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관용정책과 평등적 축에서 잘 번성합니다. 그리고 당나라하고 탈라스 전투에서 실제로는 승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동서무용으로 번영하는데, 실제로 이제 점점 쇠퇴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 이베리아 반도에 있던 우마이야 왕조가 후자 붙여서 T의 우마이야 왕조가 되겠죠. 그래서 코르도바에 도읍을 해서 이슬람 문화가 이제 이베리아 반도, 지금 말하면 스페인과 그 포르투갈에 이슬람 문화가 꼽혀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재정복 운동, 레콩키스타 운동 그러죠. 거기에서 이제 쫓겨납니다. 그때가 1492년. 그리고 이제 이 무함마드의 딸이라고 했던 그 파티마 왕조가 이집트 카이로를 해서 했다. 그런데 이 아바스 왕조가 이렇게 칼리프가 3개가 나왔으니까 혼란스럽죠. 그 혼란 틈에 이제 부하이 왕조가 섰고, 그 다음에 카란 왕조가 이제 그 근처에 섰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셀주크 투르크족이 드디어 이제 이슬람 세력의 이제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부터 맘루크로 와 있던, 맘루크라는 것은 군인 노예죠. 이 사람들이 이제 바그다드 점령하고 예루살렘 점령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약 200년 동안 이제 십자군 전쟁이 있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몽골이 바로 이제 그 징기스칸의 그 손자였던 홀라구 울루스라고 하죠. 그래서 일한국을 건설하고, 그래서 끝내는 이 홀라구에 의해서 아바스 왕조는 멸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티무르 제국이 그 일한국을 멸망할 때까지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티무르 제국이 있습니다. 이 티무르는 몽고의 칭기스칸의 후예다 해가지고 바로 이제 그 온 나라를 다시 부흥하려는 그런 일을 하죠. 그러다가 실제로는 이제 티무르는 우즈베키한테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르칸트로 이제 그 수도를 옮기고, 이 사마르칸트가 너무나 발전해서 동방의 로마라 할 정도로 대단한 그런 도시가 됐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사파비 왕조가 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티무르가 명나라를 온정할 때 병으로 죽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 티무르 제국은 이제 무너진다 그러죠. 그 다음에 온 것이 바로 사파비 왕조죠. 사파비 왕조는 이스마엘 1세가 이제 건국합니다. 근데 이 세계의 절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수도가 거기에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파한인데, 이스파한은 이제 아바스 1세 때 건국했던 것이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사파비 왕조의 몰락 이후에 카자르 왕조, 그 다음에 팔레비 왕조, 그리고 이제 이슬람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지금 이란이 된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 왕을 샤라고 부른 것도 이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그 투르크족이 왔을 때, 몽고족이 왔을 때 이제 거의 조그마한 나라가 오스만 공국이었죠. 이것이 오스만 제국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 하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메흐메트 2세 때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키죠. 그 다음에 셀림 1세, 그 다음에 술레이만 1세 때 전성기를 누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계속되다가 끝내는 어째요? 바로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전에 탄지마트 계획이라든가 또는 청년 투르크당의 계획이 있었지만 실제로 다 실패하죠. 그래가지고 끝내는 완전히 이 국토가 축소되면서 지금 터키 공화국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좀 어렵지만은 서남아시아의 역사의 흐름을 여러분이 알면 좀 그 공부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간단하게 서남아시아 역사를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